최근에 빅데이터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전 세계상의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최근 2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런 추정치도 있고요. 2020년이 되면 2009년의 데이터에 비해서 44배가 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즈니스 데이터들이 1.2년 만에 2배씩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런 추정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급속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라든지 소셜미디어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적용되면서 이런 데이터의 생산이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는 데 비해서 극히 일부분의 데이터들이 분석에 사용되고 또 그것들이 기업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분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라클에서 예측한 데이터에 의하면 연평균 40%로 2020년까지 데이터 양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40제타바이트 정도의 그 이상의 데이터들이 쌓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40제타바이트면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 해변의 모래알들을 다 합친 것에 57배나 되는 엄청난 양이라고 그러니까 잘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우리가 빅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빅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관리하기 힘든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통 빅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기술로 하면 한 수십 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빅데이터의 기준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은 가트너의 IT 글로서리에 나온 빅데이터의 정의입니다.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하이 볼륨에 대한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 벨로시티, 속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 버라이어티, 다양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포맷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동영상이라든지 텍스트, 음성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이고 속도는 우리가 데이터 생성을 해서 또 분석, 활용까지의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3V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업에서 보면은 생산 분야에서는 특히 품질 관리를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고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도 굉장히 주요한 데이터 마이닝 활용 분야가 되겠고요. 경영 관리 쪽,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VOC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연구 개발, 물류 쪽,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기타 분야들이 있습니다. 또 정부라든지 이런 공공 분야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활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들을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프로트렌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의 프로트렌드는 사람들이 독감에 관련된 용어들을 검색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전 세계상에서 어느 지역에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예측해서 서비스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글에서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예측한 독감에 대한 예측이 실제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의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빅데이터 예로 샌프란시스코의 범죄 지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일어났던 그 8년간의 범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 어느 지역에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지, 어떤 시간대 어느 지역에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단순히 이건 과거적으로 어떤 통계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들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트위터를 활용한 주가 예측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디아나 대학의 요한 볼렌 교수는
트위터에 있는 데이터를 10%를 랜덤하게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며칠 이후에 주가를 예측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상당히 괜찮아서 실제로 펀드를 만들어서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센티멘털 아나리시스에 대한 노력들과 관심들이 많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그 알렉스 데이비스라는 분은 이모티콘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상에 나오는 이모티콘들이 어떤 용어들하고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스마일 이모티콘 같은 것과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또 이제 주가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리티 마이닝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현실 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동, 움직임들, 동작, 활동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보자 이런 연구들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MIT 미디어랩의 휴먼 다이나믹스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셜 배지라는 서비스인데요. 소셜 배지라는 거는 우리 그 사원증과 같이 이렇게 명찰과 같이 차고 다닐 수 있는 배지인데 이 배지를 차고 다니면 세 가지 정보가 모니터링이 됩니다. 누가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가졌는지 또 보이스 센서가 있어서 보이스에 대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어떤 속도로 걸어 다녔는지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돼서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디어랩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디지털 풋프린트라는 서비스 시도가 있는데요. 디지털 풋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스마트폰들을 갖고 다니니까요. 스마트폰들, 동의를 얻어서 스마트폰들 사용자들이 어디를 이동하는지 또 누구와 통화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통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하려는 그런 회사들이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소셜 매트릭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들을 같이 얘기하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도식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중에는 이제 코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펄스K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소셜미디어상에서 수집을 해서 그 회사와 관련된 용어들, 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호감도, 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경영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이런 교재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책은 데이터 마이닝 책들이 여러 권이 있지만 주로 경영적인 활용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릴로프와 베리가 쓴 데이터 마이닝 테크닉스 포 마케팅 세일즈 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책의 세컨드 에디션을 번역한 책이고요. 2011년도에 서드 에디션이 나와서 시중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강의에서는 1주차에 그 데이터 마이닝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 차시부터 바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룰 기법들은 의사결정 나무 추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장바구니 분석과 연관규칙, 그 다음에 군집 분석 이렇게 4가지 기법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기반 추론, 그 다음에 연결 분석과 소셜 네트워크 아나리시스, 그 다음에 유전자 알고리즘, 텍스트 마이닝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배우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기업 문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